예. 한국문명학술은 263번째 강의, 한국정통사상 두 번째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문명 사상을 이제 연구해 보면, 우리의 을과 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 한국 정통 신앙과 정신이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도대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이걸 10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태고 사이부터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통신앙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한국문명학술원이 해야 할 일인데, 첫 번째는 이 보살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사상은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듯이 바로 이 보살사상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책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이 나중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는 기본적인 그 철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나중에 서구로 건너가서 우리가 근대 철학적 이론의 바탕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이것이 바로 민주화되는 것입니다. 민주화는 반드시 보살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고,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앙당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이 동네 어귀에는 느티나무가 있고, 그 느티나무 옆에는 바로 그 돌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앙당 사상에 그 둘러쳐져 있는 새끼줄의 알록달록한 색깔과 더불어서 거기에 뭐 고추라든지 그 다음에 솔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꽂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동네를 들어가면서 빌고 또 소원을 바라기 위해서 옆에 이제 돌탑에 돌을 올려놓고 또 던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네 어귀에 이제 세 번째가 토템 사상인데요. 이 토템 사상은 바로 우리가 장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석은 바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석이 있어서 바로 우리가 양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천하대장, 그 천하 대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음을 대변하는 것이 지하 여장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제사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상을 숭배하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의식을 우리는 고려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문화에 놓는 우리가 가무제례가 바로 무문화의 기본적인 뿌리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무제례를 지내는 사람을 우리가 바로 무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문화는 그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무당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점보는 사람, 점바가치라든지 점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참의, 그 다음에 풍수지리, 기타 이런 그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을 만들었던 조상으로서 독수지 어성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문자 계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국의 환인의 적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지 성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염치와 체면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바로 금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과학 세상, 즉 다시 말하면 천문학에 대한 지리가 바로 이 무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과학 세상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 전통 뿌리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이것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장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이 바로 박문호 박사님이시고요. 더불어서 서구기술혁명, 이 우리가 과거에 천문지리와 더불어서 과학기술이 우수했는데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발전시키는데 등한시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혁명이 바로 오늘날의 제국주의, 오늘날의 영국과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 7번째가 서구 기술혁명을 가지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사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정과 인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서열화되고 계급화되고 경쟁화되고 차별화되는 이런 그 사회 지배 구조에서 바로 이성적인 작용이 바탕이 되는 이성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화적 철학이 우리가 중요한 근대적인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작동되는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에 의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작용의 무한한 발전에 대한 인간의 이성을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이성작용이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혈연, 지연, 기타 이런 인맥으로 형성되어서 믿음과 신의와 그 다음에 체면에 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계약 관계로 발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막바지에 뭐냐면은 서로 싸우고 찢고 하는 그런 우리가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서구 철학에서 이야기도 나의 의사와 상대편의 의사가 합치되는 계약 관계를 형성해서 공적 업무를 하는데 사적 업무와 구분을 시켜서 공적 업무를 하는데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개인사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신의로 우리가 하면 되지만 공적 관계는 틀림없이 우리가 계약 관계에서 의사 대 의사의 합치로서 일어나는 그런 무명화되어 있는 발전을 거듭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10번째가 바로 우리 사회가 바로 이제 인구가 포화 상태에 이제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뭐냐면은 나쁜 행동들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정통 뿌리 사상에서는 이 녹색혁명, 자연환경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신세계는 순다대륙 순다한인 때부터 천추한인 때까지 이렇게 발전돼서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을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때 바로 가지고 있는 문화가 바로 무문화인데요. 그래서 무문화는 바로 보살사상을 낳게 되었고, 보살사상은 바로 본래 태어난 그 본성대로 우리는 살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IQ가 낮은 사람이 있지만, IQ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명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무명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이런 문제점을 낳게 되는 것은 공부 중심의 사회, 임명장 중심의 사회로서 판금, 살, 기타 사자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엘리트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획되어서 어머니 부모까지 권력의
권력을 남용하는 지경이 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은 바로 95%가 범어라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되겠고요. 이 범어가 바로 동서오원의 뿌리라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글은 한자와 범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훈민정음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렇기 때문에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글은 한자와 범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와 한자와 범어가 바로 우리의 모국어가 되고 국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국학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문화에서 극락사상이었는데, 그럼 극락사상은 무엇이냐, 이게 산스크리트 수카바테라고 말하는데, 수카바테, 맑은 숙자 밭전자, 즉 밭에, 수카바테, 한자로 음력하면 숙전이 되는데요. 해석하면 채소밭에 풀 한 폭이 도란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극락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철학은 결코 어떤 추상적으로 극락완성이라든지 천당이라든지 뭐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극락 세상을 꿈꾸면서 채소밭에 풀 한 폭이 도란 없이 깨끗하게 자기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부처사상이 나오게 됐는데, 그 부처사상은 바로 인간이 적정 상태에 들어서 마음의 고요함이 바닷물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태의 고요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분민과 갈등과 고뇌를 적정 상태에 들어서 매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안정을 찾아서 고요한 상태에 가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떼어버리지, 어떤 문제에 있는 고민과 갈등을 떼어버리지, 떼어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아까 채소밭에 풀 한 폭이 도란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인의 여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남정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가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천자문이고요. 그래서 천자문은 우리가 고조선 시대 때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라 이거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명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보감이 몇 개 있다는 것이죠. 그 보감을 정리한 것이, 우리말로 잘 풀이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말시, 솜씨, 맵시, 마음씨, 글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천자문이나 명심보감을 읽지 않아도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가 우리가 조상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말시, 솜씨, 맵시, 마음씨, 글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부합하도록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명심보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낼 때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실천공행이라 하는데, 그 실천공행을 가장 잘 설명해낸 것이 수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학은 실천을 하는 말인데, 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가, 용어가, 교훈이 바로 세수응대라는 것이죠. 세수라는 것은 청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시한다, 세수한다 이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응대라는 것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집안 청소를 하고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주는 것을 우리가 세수를 하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항상 밝은 낯으로 응대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수응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집안 청소를 하고 물을 뿌려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주는 그 마음과, 손님에 대해서 상냥한 얼굴로서, 밝은 얼굴로서 응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따라주는 모습이 봐서 우리가 예의라는 것입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예와 도에 미치게 되는데, 이 예와 도에 미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지암 선생님께서 대인설에서 잘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영강북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대인설의 바탕을 두고 해서 도강 해석하게 되고, 독서지 성인의 길이 보이고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미덕이라는 것이죠. 작금에, 자 이거는 저희 비판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돈과 자식 추세에 난 결과는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돈이면 살인죄도 면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거의 우리 전통 뿌리 사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환국문 학술원에서는 이걸 복원하고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가진 자는 배가 땅바닥에 대이고 없는 자는 내 골통의 내수가 말려가는 지경이 됐는데,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행복을 가지고 있고 네 가지의 그 마음가짐 것을 대인설에서 설명하였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바로 오복을 필요로 하는데, 오복이 바로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의가 있고, 예의는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데 염치와 체면을 우리가 버려서 쓰면 부끄러운 사람으로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 짧게는 수천 년이 되고 짧게는 400년이 됐다. 인조반정 이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에서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이성작용이 작동되는 근대화를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문학술원은 이성작용이 작동되는 근대화로 최우선적으로 하고, 약속과 계약으로 책임을 묻는 엄격하고 엄중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의 그 선비 사상에서도 엄격하고 엄중한 사회가 된다. 그러면 엄격하고 엄중한 사회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사적과 공적 관계를 분명히 구분짓고요. 그 다음에 공적 관계에서는 엄중하고 엄격해야 되는데, 엄격하고 엄중한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계약적인 요소에서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원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보민주 진영에서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바로 이러한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우리는 뭐냐면은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이낙연이 같은 이런 확장적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사과하는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적 우울감이 아니라 환영적 우울감이라고 고쳐 부르겠습니다. 환영적 우울감이 빠지고 있는 이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그 다음에 윤석열이나 이 한동훈이 같은 새끼들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과할 줄도 모르는 이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과 이낙연을 아주 싫어하는데요. 이 문재인은 뭐냐면은 제가 영남 창녕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영남 창녕 영남 불경에서도 이 뭐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낙연이는 자기 고향에 있는 고향 사람을 배신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있잖아요. 인간 쓰레기들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짜로 개돼지가, 이들을 우리가 개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이 뭐냐면 부안이 내동되어 가지고 뭐냐면 이들이 뭐냐면 오히려 한국의 지식청 내지 기득권 그룹으로 부하 내동되어 가지고 한국의 기득권 그룹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랄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이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민중의 피를 빨아먹은 친일 부패 세력, 친일 부패 세력, 세력과 협력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죠. 문재인은 민주당을 말아먹었고 이낙연은 호남 민중을 배신한 놈이다 이거죠. 이놈들을 쳐 죽여야 이 땅에 산다 이거죠. 내가 오죽하면은 뭐냐면 문재인은 불경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문재인은 정말로 뭐냐면은 우리 촛불혁명을 속였습니다. 추미애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마이뉴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촛불혁명에 대한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추미애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뭐냐면 여장부다, 추다르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언어 표현, 합리적인 사고, 민주적인 절차, 법적 용어 모든 면에서 뭐냐면은 지금 최고이지 않나. 저는 이재명도 훌륭하시지만 추미애도 훌륭하다. 지금 현재 만약에 서열화 시키려면은 제가 추미애가 1위, 이재명이가 2위, 조국은 3위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추미애가 그만큼 뭐냐면 저는 훌륭하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우리 그 민주진영에서 쳐죽여야 할 놈이 5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문재인이죠. 대통령 문재인.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낙연이. 그 다음에 국회의장 박병석이. 그 다음에 국무총리 했던 정세균이. 국정원장 했던 박지원이. 이 새끼들 5명을 쳐죽여야 될 놈들이에요. 예,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인간 쓰레기들이죠. 이놈들을 쳐죽여야 이 땅에 산다는 거죠. 이들은 우리를 기만한 자이고 그래서 이들을 쳐죽여야 한다. 이들이 한국 사회를 포획한 자들이고 아직도 뭐냐면은 이 문재인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양산 평산마을에서 책 팔고 있다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분이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에서 훌륭한 인사조직연구소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따라서 올라타서 공부할 뿐입니다. 더불어서 해남 출신의 김남주 시인의 생각처럼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전선이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전선이 멈춘 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자가 공부하는 자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있고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학문이 떨어지면 나라도 망하고 그 집안에 학문이 떨어지면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치와 체면을 모르는 국민의 힘, 개돼지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전선을 흩어진 적이 없다. 고로 우리는 국민의 힘을 우리가 적대적 모성 관계로 제거해야 될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들보다도 훨씬 더 더욱더 투철하고 명석하고 똑똑한 시민들. 나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있는 정도로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7월 2일 일요일 한국미 학수는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